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전기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전기 이론 하셨던 것처럼 저와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기기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제 이야기에 따라서 학습을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예상문제집을 여러분께서 푸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선에는 충분히 올라갈 것입니다. 합격선 충분히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전기기사, 산업기사의 학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아주 단단하게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그 단단한 대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육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구성 3요소 하게 되면 끝에가 자자로 끝나야 된다고 했죠. 개차, 전기차, 그리고 정류차. 차가 아닌 거, 보급. 자, 직류발전기 구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계자, 권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 그 다음에 내철형 철심, 그리고 전기자 철심.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직류 발전기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해서 전기자, 계자, 그 다음에 정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이 있어요.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자는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 계자 권선과 계자 철심. 그러니까 권선과 철에다가 권선을 감는 거죠. 코일을 감는 그 권선의 형태가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철형은 아니죠. 직류에서 공극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 자개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계자라고 하게 되죠. 직육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전기자와 외부 회로를 접속하는, 보통 우리가 탄소 브러쉬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 외부 회로랑 연결하는 역할은 우리가 브러쉬라고 부르게 되죠. 자, 직류기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적 이유보다는 약간 기계적 이유예요. 접촉 저항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접촉 저항은 전기가 잘 못 흐르는 게 아닙니다. 마찰하는 부분의 저항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유 저항,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접촉 저항이 커서 그런 거죠. 답은 3번.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계자라고 하게 되죠. 8극 팍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 A는 얼마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팍권일 때는 무조건 병렬 회로수가 얼마입니까? A가 무조건 2가 되게 되죠. 따라서 2번. 단중 주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되는가? 중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 A가 무엇과 같습니까? P, 극수와 같게 되죠. 따라서 극수 P와 같게 된다. 2번이 되겠죠.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하였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해서 감는 방법을 우리가 중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중권일 때는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브러쉬 수는 항상 2개이다. 브러쉬 수는 극수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선법에 대해서 틀린 거. 1번에 전기자 권선은 환상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전기자 권선에는 고상권이 수령된다.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서는 단절권이 이용된다.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팍권이 하며 고전압 직류기에는 중권. 자, 지금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는 팍권, 고전압 직류기에는 중권이라고 했는데, 자, 이 팍권이라고 하는 거는 코일을 퍼트려서 감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코일을 퍼트려서 감게 되는 건데, 이 팍권에 유리한 것은 고전압이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키르호프의 법칙을 봤지만 전압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는 고전압 그리고 저전류일 때, 고전압 저전류일 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중권이라고 했는데 중권은 겹쳐서 감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저전압 병렬이기 때문에 저전압 대전류일 때 더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네.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죠. 직류기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
일단 고상권 그리고 이층권, 환상권이랑 고상권이 있게 되는데 환상권은 이 원통 안에다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는 거고요. 고상권은 이렇게 밖에만 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만 감게 돼서 한 바퀴 돌 때 환상권 같은 경우에는 반만 유효하게 되는데 이 고상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겉에 기자력을 끊을 수 있게 됐죠. 직류발전기 전기자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쭉 전기자 원선은 대전린 경우 평각동선, 소전린 경우 연동환선, 소형기는 반폐슬롯, 중형 가지형 슬롯. 이 중형 및 대형기에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이 소형기에는 가지 모양 슬롯, 소형기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자 도체의 굵기, 권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서 단중 파권 권선의 이점은 무엇이냐? 아까 파권 여러 개 우리가 퍼트려서 감게 되면요. 전압이 높고 전류가 작아도 괜찮다고 했죠. 전압이 높아도 우리가 전압이 분배되는 거고 전류가 작아도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권선에든 모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돼 있죠. 따라서 파권은 고전압, 저전류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전류는 적으나 고전압, 전류는 적으나 고전압이 이루어진다. 3번. 직류계 권선을 단중 파권으로 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중 파권으로 감게 되면 언제나 병렬 회로수가 2개가 된다. 10극의 직류 파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400, 매극의 자속수 0.02, 회전수 600rpm일 때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직류기에서 유도기전력식 E는 P, 자, 파이 어떻게 됐습니까? 60A분의 N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따라서 여기서 10극이라고 하는 거는 P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체수는 여기는 Z, 그 다음에 자속수는 파이, 회전수는 우리가 N 집어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또 직류 파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 A는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2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전압이 얼마? 400V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지금 파권이냐 중권이냐를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 A가 2,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 A가 P, 극수와 같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류계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 반작용은 안 좋은 거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고요. 주 자속 감소하게 되고요. 전압이 불균열하게 되고 자기 여자 현상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직류계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N극, 그 다음에 여기 S극, 그리고 자 여기 전기자가 있게 되면은 이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 보상권선을 여기다가 이제 감게 되는 건데 이 보상권선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죠. 이게 예를 들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2번이죠.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보극을 두는 거. 여기다가 이제 두는 게 우리가 보극이죠. 그쵸?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하게 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고 정류작용을 돕는다.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는 철과 그 다음에 코일, 권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네요.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 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 자, 정류하는 부분 뭐예요? 정류자죠.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이 중권인 경우에 균합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 균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균일하게 하는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전압이 만약에 불균일하게 되면은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꽃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성 재료편으로서 전기자에 대응하여 자속의 부분을 공극을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자극편. 다음 중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보상권선 설치하는 거 맞는 방법이죠. 보극 설치하는 거, 브러쉬 위치를 이동하게 되는 거, 균합하는 관계가 없어요. 균합하는 여기서 전기자 권선인 경우에 불꽃 발생을 방지할 때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상권선 설치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거,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직류발전기의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자, 지금
코일의 자기낙성성 원인은 접촉 저항이 작은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접촉 저항이 작아야 좋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접촉 저항은 클수록 좋다고 했었죠. 따라서 접촉 저항이 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보극이 없는 직육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 보극이 없는 직육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종의 또 보극인데, 보극이 없는데 브러쉬를 이동시키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류작용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파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여 주자속이 증가하고 정자편 사이의 전압이 상승하게 돼요. 주자속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N극, 그 다음에 S극, 계자에서 가는 주자속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기자 때문에 쭉 휘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발생하는 거죠. 즉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바로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주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기기에 가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 그 다음에 감소하는 감자작용, 아닌 교차 자화작용,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정류작용에서는 리액션 전압을 상승시켜 보극을 둔다, 정류가 되도록 한다, 큰 도움이 된다. 보상건설이 있으면 보극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보조적으로 필요한 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기자 중성축을 이동시키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그 다음에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되고요. 섬락의 원인이 되고요. 전류파형은 찌그러지는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 출력에는 변화가 있게 되죠. 왜? 주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출력하는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PZ파이 60A분의 N인데 여기서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육에서 보상원선은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되는가? 보상원선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게 되고요.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 직육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 시원해.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주 자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죠. 직류발전기 종류별 특성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거. 타해자, 전압 강화 적고 계자 전압은 분권, 타해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작고 전압 필요 없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나 차동 복권 발전기. 부하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발생이다. 부하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하의 변화에 따라. 부하 시 부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하더라도 전압이 차이가 없다? 아니죠. 차동복권 발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수하 특성. 그렇죠? 수직으로 낙하하는 전압 전류 곡선 특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4번 차동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부하 특성 곡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특성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무부하 특성 곡선은 이렇게 나타내죠. 계자전류 IF와 단자전압 V와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무부하일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단 이렇게 놓였었죠.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이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저항이 40옴, 계자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없네요, 해설이. 지금 일단 중권 발전기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추어가 있게 되죠. 자, 회전한 무부하 분권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자 저항이 40옴, 여기 있는 계자 저항이 40옴이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3A, 여기로 가는 계자 전류가 3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2옴, 여기 있는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기전력, 만든 전기는 얼마냐?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계좌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병렬로 똑같기 때문에 4, 3, 12 여기가 120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무브화이기 때문에 3A가 여기 흐르는 전류 3A와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양단, 전기자에서의 손실은 3, 2 하고 6V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좌 양단에 걸리는 전압 120V와 전기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 6V를 합치게 된 것이 처음에 만든 거겠죠. 126V가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돼요. 그런 식을 괜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권, 분권, 뭐 이렇게 복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림으로, 회로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자, 단자 전압이 100V, 계좌 권선의 저항은 50옴, 계좌 전류가 2A, 부하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다. 이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이게 기사 가서는 필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이 100V, 자, 여기가 100V. 그 다음에 계좌 권선의 저항은 50옴, 여기가 50옴.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2A, 여기로 가는 게 2A.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 이쪽으로 가는 게 50A. 그럼 처음에 만든 거는 몇 A라는 거예요? 여기는 52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여기가 0.1옴이라고 하죠. 이때 발전기 유기기 전력, 처음에 만든 전기는 몇 볼트? 물어보는 겁니다. 100보다 크겠죠? 100 더하기 여기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만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는 뭡니까? IARA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전기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을 계산하게 되면은 52 곱하기 0.1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5.2가 되죠. 100V 더하기 5.2는 105.2. 답은 3번.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 전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 타여자 발전기는 자, 여기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있게 되면은 이 전기자와 계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하 전류와 여기로 흐르는 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기자 전류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같아요. 전류보다 크다? 아니에요. 크다? 아니에요. 같다. 3번이죠. 39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타여자 전동기. 직류 발전기 있어서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거, 외부에서 자기를 만들어주는 거, 타여자. 직류 발전기 특성 구성 중에서 상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무브와 포화 곡선, 개, 단,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 밖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류기일 때.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걸리는 전압.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부 특성 곡선, 밖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되는데 내부에서는요 전기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기 전력과 단자 전압과의 관계가 유기기 전력과 단자 전압이 아니라 부하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유기기 전력과 부하 전류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게 되는가? 여기 분권도 있고 여기 직권도 있게 되죠. 직권, 분권 합쳐져 있는 형태 뭐죠? 복권 발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복권 전동기 제가 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권도 있게 되죠. 자,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고 싶대. 그럼 이걸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단락 짧게 연결시킨다. 이게 답이죠.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동 복권기. 무슨 특성?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특성? 안 들려요. 무슨 특성? 그래요. 수하 특성. 차동복권기, 수하특성, 용접용 발전기, 차동복권기, 수하특성, 용접용 발전기. 한 번 더. 차동복권기, 수하특성, 용접용 발전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계좌 저항기가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하여 전동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 이때 이것을 가동할 때 계좌 저항기의 저항은 각각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는 일단 여러분 처음에 회전을 하게 될 때 강한 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발전기일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하여 발전기로 사용한다. 이것을 가동할 때 계자 저항기 직류 전동기는 일단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큰 토크가 필요하게 되면 큰 자개가 만들어야 되겠죠. 큰 자개를 만들려면 계자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기가 최소가 되고요. 발전기는 이와 반대로 발전기는 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자극수 0.01,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단 파권이다. 파권일 때 전기자 병렬회로수 얼마예요? 병렬회로수 2 이렇게 되죠. 자, 2는 어떻게 됩니까? P 자 파이 60 A분의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P 극수 얼마예요? 극수 6. 그 다음에 총 도체수 220, 자속수 0.01, 그 다음에 60 곱하기 병렬회로수 2분의 분당 회전수 1500 계산하면 165.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440. 자,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거 봐야 된다고 했어요? 파권인지 중권인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중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극수랑 똑같죠. 중권에서의 병렬회로수 A는 6으로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10 나올 거예요. 직류 발전기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되는가? 직류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 전압을 크기를 조절하려면요. 처음에 만드는 전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자에 있는 저항을 조절해서 자속 파이를 조절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자속 파이를 조절해야 되겠죠. 왜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E는 P자 파이 60A분의 N에서 60A분의 PZ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수 K로 놓게 되지. 이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 그래서 E는 어떻게 됩니까? E는 K 파이 N 이렇게 놓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K는 상수고요. 건들 수 없게 되는 거고 파이 계자 자속을 바꾸거나 혹은 자속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N 어떻게 됩니까? RPM 분당 회전수를 바꾸는 거. 속도를 빨리 하거나 자속을 크게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자 제어, 이렇게 되면 속도 제어가 되게 되는 거죠. 전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게 되죠. 49번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전력 E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속도,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면은 속도와 자속과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게 되죠. 아까 제가 K 파이 N이라고 했었죠. 직류 발전기 정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거. 코일의 자기인덕턴스가 원인으로 접촉 저항이 작은 브러쉬, 접촉 저항이 작은 브러쉬? 접촉 저항이 어떤 거? 큰 브러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자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외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는데 분권이 직렬, 병렬 혼합되어 있는 것이 분권 아닙니까?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자. 둘 다 복권이에요. 둘 다 복권인데 이것은 바깥에서 분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안 내자, 안에서 분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내복권 분권 발전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얘기하는 거네요. 전격 출력 50kW, 여기가 50kW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50V.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를 하게 되면 I는 V분의 P 하게 되면 여기 200A 흐른다는 거죠. 200A. 자, 이때 분권 계자 저항이 25ohm일 때, 분권 계자 저항이 여기가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나? 여기 처음 만드는 전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25ohm이게 되면 양쪽 전압이 250이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압은 R 하게 되면 여기 10A 가겠죠. 처음에 만드는 건요. 오른쪽으로 200 가고 왼쪽으로 10 갔으니까 처음에 만든 거는 210A가 됐겠네요. 210A. 이거는 우리가 그 전기적 상식에도 비춰봤을 때 전격 출력이 50kW니까 전압이 250이게 되면은 대충 200A보다 조금 더 크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00, 2010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답은 상식적으로는 하나만 말이 됩니다. 전기자 저항 0.15ohm,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104, 유도기 전력 110.4im, 직류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 자,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분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전기자 저항이 여기가 0.1옴,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른 전류가 104A. 이렇게 전류가 104래요. 104라고 딱 주어진 이유는 103도 100도 아니고 110도 아니고, 그럼 계산하기 뭔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도기 전력이 처음에 맞는 전기가 110.4V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단자전압, 여기가 V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처음에 맞는 유기기 전력에서 전기자 전압 강하를 빼게 되면은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110.4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104 곱하기 0.1. 이게 전압 강하죠. 10.4 빼게 되면은 100V 나오게 되나요? 네, 2번. 직류 발전기 중에서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거,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평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직류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거.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전격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자, 이것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이거든요. 왜냐? 무부하 전압이 보통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부하 전압이 오히려 더 낮아요. 낮게 되면 전격 전압이 더 크게 되면은 이것은 음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디 있냐? 과복권 발전기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 발전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 맞고요. 승합기로 사용되는 거 맞고요. 단자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부하 전류를 I, 전기자전압이 각각 RA, 잘렸죠. RA라고 할 때 V, 단자전압은 E에서 이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요, 전압 강하를 빼게 되는 거죠.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전격이 5kW, 100V, 50A,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타여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계자가 있고, 자, 전기자가 이렇게 서로 따로 돼 있는 거죠. 전격이 5kW, 100V. 그러면 5kW, 100V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여기 50A라는 거죠. 그쵸? 50 곱하기 100 해야지 5kg가 되니까. 다음에 무부하 시 단자전압. 여기 계자 전류가 5A. 전기자 저항이, 여기 있는 전기자 저항이 0.2옴. 브러쉬 전압 강하는 2V. 그러면 처음에 원래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얼마냐?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얼마냐? 무부하 시가 처음에 만든 전기 E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걸린 전압에다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만든 게 되겠죠. 자, 그럼 100V 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여기서 전기자에서 깎아먹은 거 50 곱하기 0.2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5, 2, 10 더하기. 그 다음 브러쉬에서 2V 까먹었다고 하니까 2 더하게 되면은 112 되겠네요. 112 답 2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저항이 40, 계자 전류가 3,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저는 가급적 지금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식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습니다. 나중에 식으로는 실제로 막 이렇게 외우는 건요, 이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쭉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적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 계자 저항이 40옴, 여기가 40옴. 그리고 계자 전류가 3A, 여기가 3A 무부하 상태라고 했고요. 발전기고요. 일대 유기기 전력 43하고 43 하면 얼마예요? 12. 그리고 전기자 저항이 2옴, 여기가 2옴. 2옴이니까 여기 흐른 전류도 얼마예요? 3A겠죠? 그러면 이 계자 양쪽의 전압은 43 120V,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까먹은 거 32 6V, 합치게 되면 126V. 동기발전기 무부하 포화곡선은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인가? 단 V는 단자 전압, IF는 여자 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부하 포화곡선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가 딱 돌아오는 거,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 이쪽 IF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단자 전압이 증가하지 않고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 이 부분이 포화죠.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1번이 그 꼴을 갖게 됐네요. 계자 저항이 50옴,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3옴인 분권 발전기가 무부하로 전격 속도할 때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분권 역시 또 그려봅니다. 계자 저항이 여기가 55옴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3옴.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2A, 여기가 2A. 근데 무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전기자에서 만든 게 그대로 계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2A. 그럼 여기서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520 100V.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리는 전압 326V. 합쳐서 120, 아니죠. 계좌 저항 55, 계좌 전류 2A. 전기자 저항 3오hm 분권 발전기 무부하로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520, 326. 이게 문제가 있네요. 106이 아니네요. 이거 보기가 126이어야 됩니다. 126. 126 맞아요. 126V. 여러분 교재는 제가 바꿔놓을게요. 네. 자, 전격 전압 100V, 전격 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저항 0.2ohm,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권 발전기 역시 똑같이 또 우리가 분권 발전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전격 전압이 여기가 100V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여기가 0.2ohm. 그럼 여기 흐른 전류도 50A. 그러면은 이쪽이 100V 더하기 52 하게 되면 10 하게 되면은 여기 10V 더하기 100V 해서 110 되겠네요. 계좌 저항이 100ohm 그리고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ohm이고 무부하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자, 똑같은 문제 계속 우리가 풀고 있어요. 자, 계좌 그 다음에 이쪽이 전기자. 계좌 저항이 100ohm이에요. 여기가 100ohm이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여기가 0.2ohm. 무부하 전격 속도로 회전하는 진유 이때 유기 처음에 맞는 전기. 자, 여기도 2A겠죠? 무부하니까 여기서 맞는 전기가 그대로 이쪽 왼쪽으로만 돌게 되는 것이죠. 자, 100ohm 2A 하게 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예요? 200V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224 0.4V죠. 0.4V. 그러면은 200.4V가 되겠네요. 두 개 합치게 되면. 단자 전압 220V, 부하 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자 전압이 똑같이 분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금 저도 예제를 많이 넣었어요. 단자 전압이 220V,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 여기 전기자 저항이 0.2ohm. 자, 이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냐? 이 양쪽 220에다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하 전류, 전기자 저항 0.,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대요. 계좌 전류 무시한대요. 이쪽으로 가는 거 무시한대요. 그럼 여기에 50A가 되게 되면은 520 여기 10V, 220 하면 230V 되겠네요.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균합선,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선.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병렬 운전. 우리가 전압 같아야 되고 전류도 같아야 되고 극선 같아야 되고 이렇게 다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균합선을 접촉할 거 상관없어요.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이거 균합선 직권 혹은 복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직권 혹은 복권.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 모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까 직권 혹은 복권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여기 3번이 해당되겠죠.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하 분담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부하 분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좌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유기 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흐르는 전류도 더 많아지겠죠. 부하 분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발전기의 용량과 전격 전압의 관계. 전압은 같아야 돼요. 전압이 달라지게 되면은 무부하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뭐는 달라야 됩니까? 출력 혹은 전류는 달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달라도 되는데 V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P는 이미 V는 같아야 된다. 다음,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직류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계좌와 그 다음에 안에 전기자가 있는데 이 계좌, 전기자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바꿔야지 우리가 자개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극성 둘 중에 하나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극성을
바꾸면 되니까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죠. 다음 중 직육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고정손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많든 부하가 적든 일정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고정손이죠. 그렇죠? 고정손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예를 들어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고정손이죠. 일정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전기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 이런 것도 가변손이죠.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손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손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면 손실이 많이 생기고요. 적게 쓰면 적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찰, 풍손, 히스테리시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정손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직권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직권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우리가 한 글자로 하게 되면은 뭐다? 힘이 세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기동식 기동토크가 작다? 아니에요. 기동 토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를 걸다가 혹시나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은 무부하 상태가 되고 무부하 상태가 되게 되면 이상 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이상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은 베어링이 나가거나 전동기 손실이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힘이 좋은 거 직권 전동기.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우리가 교류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토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2번. 75번. 다음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전동차용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를 쓴다. 승용 엘리베이터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사용된다. 기준기용 전동기는 직류 분권. 기준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자. 그런데 이것도 좀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인버터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전력 제어 기술이 워낙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전동기 제어 기술 부분에서는 계속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는 아직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통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전동기 전기 집어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뭐가 두 번 나와야 됩니까? 입력이 두 번 나와야 되겠죠. 입력이 두 번 나오는 거. 77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에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빼는 것이죠. 출력이 두 번 나오는 거. 출력이 Q니까 Q가 두 번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4번이죠. 얼마나 쉬워요, 효율 문제는. 속도 특성 곡선 및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속도 토크, 그 다음에 토크 특성 곡선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힘이 세서가 뭡니까? 힘이 세다. 출발할 때 힘이 세다. 출발할 때는 속도가 작은 거죠. 속도가 작을 때 힘이 세다. 2번이죠.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재밌어요. 그렇죠? 보기를 좀 재밌게 줬어요.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4번. 다음 직류 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거 뭐예요? 직권이라고 했죠. 전기철도에 가장 적합한 직류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 힘이 세서 직류 전동기 역기 전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역기 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역기 전력은 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역기 전력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부하에 있을 때는 부하가 걸렸을 때 역기 전력은 공급 전압보다 크기가 작다. 공급 전압보다 역기 전력은 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회전 방향에 따라 역기 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 방향의 크기가 다르다. 회전 방향이랑은 상관없죠. 회전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직류 전동기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사 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는가?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인대요.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인다는 거는 n, 속도를 2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자 전류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반비례하는, 자속과 속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회전수를 줄이려면은 오히려 자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증가 2배.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전기자와 계자가 서로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분권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분권.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토크는 전기 조절의 자승에 비례한다? 이 분권일 때는요,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자승 아니야. 그냥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부하일 때의 회전수 N0는 200, 전격일 때 회전수 1150이라고 할 때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속도 변동률 구하는 식은 전격 속도 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지금 전격이 1200이라고 했고요. 1200이 아니죠. 전격이 1150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가 120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을 풀 수 있죠. 0.435. 답 3번.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정정 외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 전압. 속도도 그렇지만 전압일 때 전격 전압 빼기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1500 속도 변동률이 3%일 때 무부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격보다 약간 더 작아야 돼요. 따라서 아니에요. 답은 1455 아니면 1410이에요. 전격 속도가 전부하 속도일 때 무부하 그러니까 1500이고요. x 미지수 x에다가 1500 계산하게 되면은 아니죠. 제가 좀 이게 전부하 속도가 전격이 1500이라고 했으니까 무부하는 1500보다 더 빠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3, 4가 아니라 1, 2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1545 한번 넣어보시고 x에다가 1590 한번 넣어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0.03, 3% 나온 것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1545가 답이 될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무엇입니까?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다. 분권은 뭐라고 했어요? 장학생, 모범생, 일정하다라고 하는 특성 가지고 있었죠. B가 그래도 그나마 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부하 전류와 속도와의 관계에서 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공급 전압 반대로 하더라도 계자, 전기자 둘 다 바뀌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전기자 혹은 계자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우리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발전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20V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전동기가 있으면은 전동기에서 처음에 전기를 우리가 여기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단자전압이 되는 거고요. 단자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 역기전력은 2죠. 그럼 V가 더 크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동기인데, 자, 처음에 넣은 전압이 220V, 그 다음에 여기 흐른 전류가 10A라고 합니다. 여기 전기자 저항이 1옴이고요. 자, 그럼 이때 역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220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면은 나머지가 역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걸린 중간에 전기자에서 전압 강화는 얼마냐면 10 곱하기 1 하게 되면 여기 10V예요. 내가 넣어준 거는 220V인데 거기서 10V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은 210V가 역기전력이 되겠지. 210V.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에서 계자 권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계자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요. 계자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속 감소하게 되고 자속 감소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속도는 올라가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에서 계자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나? 계자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어떻게 된다? 속도는 더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류기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우리 95번부터 연속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